어느새 KBO 리그에서도 모든 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리빌딩이라는 요 말인데, 특히나 이제 하위권에 처진 팀들은 우리는 이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팬들이 우리 팀은 이제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자주 쓰는데, 리빌딩이라는 말 자체는 팀을 재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10개 구단 모든 팀이 매 시즌 일정 부분의 리빌딩을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리빌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거는 흔히 말하는 MLB식 리빌딩, MLB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리빌딩을 KBO 리그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는 시도들인 건데, 이 MLB식 리빌딩이라는 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팀이 있을 때 리빌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핵심은 지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뒤에 잘할 선수들을 모으는 거, 유망주 수집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럼 유망주를 어떻게 모으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의 핵심 선수들 있잖아요. 이 잘하는 선수를 평생 보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리빌딩을 하는 많은 팀들은 이 선수가 FA가 됐을 때 큰 돈을 주고 이 선수를 눌러앉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핵심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유망주를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망주를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탱킹, 고의 패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승부조작처럼 우리가 일부러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핵심 선수를 다 팔아버리고 저비용 저효율 선수, 돈 조금 받고 못하는 선수들로 팀을 채워놓다 보면 이 팀은 성적을 낼 수 없는 팀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을 받게 되니까 그런 상위 픽을 통해서 유망주를 몇 년간 모은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FA 시장에 어느 정도 클래스는 있는데 부상으로 잘 못하고 있어서 값이 싼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 다음에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반등하면 시즌 중에 급한 팀들한테 팔고 유망주를 받고, 좋은 유망주, 잘할 수 있는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유망주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이 리빌딩의 핵심이죠. 이 유망주들을 수집을 하고 또 팜에서 키우고 하는데 최소 뭐 한 3년에서 5,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유망주를 모으고 성장시키는 시간 동안은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빌딩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성적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죠. 그러면 요렇게 몇 년간 모은 유망주들이 쭉 쌓여서 빅리그에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할 때가 되면 윈나우를 선언하고 우승에 도전을 하는 무브를 보이는 겁니다. 상위 유망주들이 핵심 포지션을 잡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FA 선수도 영입을 하고, 데뷔한 유망주들이 있지만 팜에 있는 유망주들이 있잖아요. 이 팜에 있는 유망주들은 팔아서 타 팀의 핵심 선수를 사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빡 터트려서 우승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럼 한 세대의 유망주가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시기 한 4, 5년 동안은 쭉 강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기간 내에 포스트 시즌에 꾸준히 나가고 우승을 하면 이 리빌딩은 성공한 리빌딩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리빌딩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대여섯 명의 유망주들을 1, 2년 상간에 쭉 핵심 유망주를 데뷔시켰는데 이 선수들이 한두 명 빼고 다 망해버린다던가, 그렇게 되면 한 텀의 리빌딩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한 세대의 유망주들이 동시에 한 2, 3년 상간에 다 FA로 풀리게 되잖아요. 같이 데뷔를 했으니까. FA로 풀리거나 아니면 윈나우를 실패하고 유망주들이 다 망해버렸을 때 이제 팀은 다시 기로에 서는 거죠. 우리 팀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선수들을 다 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망주를 수집해서 리빌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돈을 좀 더 써가지고 이 전력을 유지시켜서 몇 년 더 달려볼 것인가, 아니면 요 중간에서 리툴링이라고 하죠. 일정 부분 리빌딩을 하면서도 성적을 추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MLB식 리빌딩의 한 사이클인데, MLB에서는 이런 리빌딩이 공식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0년대 중반에 이 리빌딩을 빡세게 했던 세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시리즈를 우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빌딩이구나 하는 거를 확인시켜 준 셈이 됐죠. 2015년에는 MLB의 가장 대표적인 스몰마켓 팀 중 하나인 캔자스 시티가 아까 말한 그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해서 2015년에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고, 2016년 시카고 컵스는 뭐 스몰마켓 팀은 아니지만 100년 넘게 우승을 못하던 팀이 작심하고 리빌딩을 하고, 리빌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과감하게 유망주 팔아서 선수도 영입하고 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우승, 염소의 저주를 깨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MLB 역사상 가장 빡세게 탱킹을 해서 리빌딩을 했던, 그래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휴스턴이 결국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특히나 이 휴스턴은 이때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로 군림을 해오고 있어서 3년 연속으로 100패를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했던 201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의 시간, 그만큼 빡세게 리빌딩을 했더니 장기간 동안 강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줬던, 물론 뭐 이때 사인 스틸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당한 우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3년 연속으로 리빌딩을 잘 했던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리빌딩의 시대를 맞았는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빌딩을 선언한 팀은 최소 2, 3년 동안은 성적을 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리그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죠. 건강한 리그가 되려면 최대한 많은 팀들이 박빙의 상황
과정에서 우승을 다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지금 MLB는 좀 과장을 보태면 한 30팀 중에서 한 15팀 혹은 그 이상은 우승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팀은 우승을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리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리그의 흥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죠. 지금 뭐 MLB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화두는 그러면 이런 MLB식 리빌딩은 KBO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가능은 한 것인가 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KBO 리그에 스몰 마켓 팀이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면, MLB식 리빌딩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켓 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뉴욕 양키스나 매츠, 다저스 이런 팀들은 한 선수한테 2억 불, 3억 불, 4억 불을 써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은 평생 리빌딩을 안 하죠. 조금 약해진다 싶으면 선수를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팀들은 리빌딩 안 하거든요. 리빌딩을 하는 팀들은 이런 팀들이랑 돈으로 붙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팀들, 몇 년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원기옥을 모아서 쟤네랑 붙어보겠다라는 건데, 선수를 잘 키워서 스타 플레이어를 데뷔를 시켜도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돈 주고 잔류시킬 수 있느냐, 2억 불, 3억 불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팀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뭐냐, 이 선수가 FA가 되기 전에 유망주를 받고 트레이드를 하는 게 합리적인 무브인 거죠. 그러면 그 유망주를 가지고 또 몇 년 뒤로 계약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럼 KBO 리그에도 빅마켓이 존재하고 스몰마켓이 존재하고 이 차이가 명확해야 리빌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KBO 리그에 스몰마켓 팀이 있는가? 대기업 구단이 아닌 키움을 제외하면 모든 구단이 모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키움을 제외한 모든 팀이 100억짜리 선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선수들을 다 한두 명씩 가지고 있거든요. KBO 리그에는 사실상 스몰마켓 팀이 없다, 돈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리빌딩이 필요하지 않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팜 시스템의 차이를 들 수가 있는데, 리빌딩의 가장 핵심은 유망주 수집, 그리고 이 수집한 유망주들을 잘 육성시켜서 한 번에 딱 승부를 본다 이건데, 메이저리그의 팜 시스템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무려 5단계의 마이너리그 단계가 있고,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낙오될 선수들은 낙오가 되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성공을 한다 라는 선수가 MLB에 데뷔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특급 유망주가 MLB에 데뷔했을 때 예전처럼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MLB의 핵심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리빌딩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 레벨별로 역할과 체계가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구조인데, KBO 리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 리그인 한국의 메이저리그라고 볼 수 있는 KBO 리그가 있으면 그 아래 2군격인 퓨처스 리그 단 하나의 리그만 있거든요. 물론 3군격으로 뭐 잔류군을 운영하는 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뭐 정식 리그가 아니고 보통 독립구단이나 뭐 대학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퓨처스 리그에는 당장 KBO 리그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는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20대 초중반에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고, 진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오랜 시간 묵혀야 되는 유망주들도 있고, 다 같이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는 당장 만 19세의 신인들이 입단을 해서 퓨처스 리그에서 좀 뛰고 잘하면 바로 KBO 리그에 올리고, 안 되면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KBO 리그는 1군 또 육성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유망주들을 쫙 묵혀놨다가 동시에 빵 하고 올려서 리빌딩을 하겠다라는 전략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MLB식 전면적 리빌딩이 애초에 힘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외국인 선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리빌딩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 팀당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팀의 핵심 선수거든요. 투수 2명은 팀의 원투펀치고, 타자 1명은 중심 타선을 치는 최고 야수기 때문에, 당장 MLB 팀에도 리빌딩을 하고 있는 하위권 팀에도 너네 팀의 원투펀치 그리고 팀의 최고 타자 매년 교체하게 해줄게, 그러면 사실 리빌딩 할 팀 없거든요. KBO 리그는 팀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 3명을 매년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 있고 자유롭게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명만 잘하면 10팀 중에 5팀이 올라가는 포스트 시즌을 항상 어느 팀이든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간 성적 신경 안 쓰고 빡세게 리빌딩만 할 거예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리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빌딩의 핵심은 여러 방면으로 유망주를 수집하는 거고, 핵심적인 방법은 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MLB에서는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작년 시즌 2022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8월 초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요 데드라인 직전 3일간 몇 개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냐, 총 46개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팀이 다 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달릴 팀들은 유망주 주고 핵심 선수 사고, 리빌딩 할 팀들은 핵심 선수 내주고 유망주 받고, 이런 거라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뭐 리빌딩을 하겠다라는 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KBO 리그는 그렇지 않죠. 선수 이동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내내 이루어진 트레이드가 총 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KBO 리그의 선수 이동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유망주를 어떻게 모을래라고 말을 하면 모을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리빌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물론 제가 말하는 리빌딩은 MLB식 리빌딩을 말하는 거고, 그럼 KBO 리그는 KBO식으로 리빌딩을 하면 됩니다.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선수층이 굉장히 다르죠. MLB는 슈퍼스타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건 똑같지만 저비용 저효율, 중비용 중효율 선수들이 굉장히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KBO는 주전 한 명이 빠지면 혹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이 빈자리를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당장 롯데만 봐도 몇 년간 유격수 포수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액의 FA로 이번 시즌 메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전들이 버티고 있더라도 능력 있는 어린 선수가 뛸 수 있는 기회는 KBO 리그는 충분히 만들어진다. 메이저리그처럼 마음먹고 몇 년을 잡고 리빌딩을 하지 않더라도 능력 있는 어린 선수가 뛸 기회는 1위 팀부터 12위 팀까지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난 시즌 1위를 한 SSG나 정규 시즌 2위를 한 LG를 봐도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유망주들이 그 틈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키움과 두산 같은 팀들은 성적을 내면서도 계속 좋은 선수들을 배출을 하니까, 그런 걸 본다면 KBO는 KBO식으로 리빌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MLB식의 리빌딩은 KBO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